자, 오늘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볼 거고 25분 남았다. 김호지. 어렵나요? 아니야, 별로 안 어려워. 기납법을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두 개를 오늘 공부를 해서 대수를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한 재작년까지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단원인데 작년에 중요도가 살짝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수능의 입장인 거고 너네는 일단은 내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입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책을 빨리 꺼내고. 서준이 좋았어. 자,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여기 귀납적이라는 표현 있지? 네. 이거랑 상반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 어떤 연역적 있어. 이건 안 배웠는데. 네. 연역적이랑 귀납적의 차이가 뭔가요? 그뭐 대전제 선생님 그 무슨 사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역적이라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참인 사실들 있지. 그런 걸 토대로 새로운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밝혀내 나가는 것을 연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귀납적은 여러 사례 사례에서 약간 내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 경험 의존적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해보는 거야. 상황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돼. 그러면은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답을 추측한다. 그러고 나서 밝혀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탄다고 치자고. 그러면 지하철을 타. 근데 내 앞에서 지하철을 딱 놓쳤어. 근데 그러고 나서 한 7분 있다가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달 1년 반복했는데 거의 7, 8분 사이에 계속 이제 그 다음 차가 오더라고. 그럼 난 뭘 추측할 수 있어? 차가 배차 간격이 7, 8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경험에 의해서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추론을 하고 그걸 이제 밝혀내는 형태를 우리는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표현을 해놨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규칙이 이렇게 반복되겠다. 서준이 왜 이렇게 나대? 말을 쉽지 않고 해버려. 자, 오늘 소준이가 치킨 쌌는데 뭐 그렇네. 고맙다. 이 정도 할 수 있지. 말해도 돼. 아니 서준이가 산 건데 뭐 어때? 그래. 자, 우리 AN과 AN 플러스 1의 이런 항 사이의 관계식 있지.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해 놓은 거를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면은 1항을 알지? 그럼 3을 더해서 몇 항을 유도할 수 있어? 2항을 또 3을 더하면 3항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내가 한 항만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 항을 대입해서 유도할 수 있잖아. 물론 의미가 뭐겠어 이거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사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거야. 대입해서 다음 항들을 추론하면서 규칙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이런 형태로 정의한 걸 우리는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식 자체는 점화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교육과정에서 용어 자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AN 플러스 이런 애들 관계식을 뭐라 한다?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귀납적 정의와 관련된 그 유형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3개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 1번은 그냥 기본적인 수열 있지. 우리가 배웠던 수열 2개. 뭐랑 뭐? 등차와 등비. 등차와 등비 수열을 표현해주는 점화식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걔를 보고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나 등비 수열이구나. 이걸 유추해갖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D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런 표현이 딱 주어져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AN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를 알려주는 그런 귀납적 정의인 거죠. 비슷한 형태로 AN 플러스 1이 만약에 AN 곱하기 R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거나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A
n 플러스 2의 형태로 제공되어 있다면 얘는 뭐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등비수열이다. 그러니까 문제에 이런 관계식이 있으면 걔를 통해 그 수열의 뭐를 아는 거니까 특징을 아는 거니까 뭐 수열들을 구해줄 수 있겠죠. 네. 이게 첫 번째 형태입니다. 다 두 번째는 식변형을 하거나 시환 같은 걸 해서 해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 내가 예제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 예제 12, 13을 봅시다. 예제 11을 보면은 A2n이 AN 더하기 3이고 A2n-1이 2-AN이래. 근데 문제에서 이거를 구하라 그랬지. 네.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잠깐만 이 두 개를 더하면 A2n과 A2n-1의 합이 몇이 돼? 5다. 5가 되지. 그러면 여기 n에 1을 넣으면 1, 2의 합의 항도 몇이고? 5고 1을 넣으면 3, 4항의 항도 5고 그러니까 얘는 5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5개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식들 두 개를 연립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식변형을 통해서 어떤 관계식을 세우고 걔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이제 13번 봅시다. 첫째 항이 2인데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이 n분의 an 빼기 2다.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있어요. 근데 잠깐 이 n분의 an을 내가 bn이라고 놓으면 얘는 뭐예요? b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게? 등차 수열이네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그런데 B1은 1분의 A1이니까 2죠. 네. 그럼 B에는 구할 수 있지. 공차가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이 네. 2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n분의 AN인 거잖아. 그럼 AN은 n을 곱해서 n3-n 이런 형태로 AN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치환해서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찾은 다음에 돌려주고 이런 형태로 갔죠. 자,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 단원에 네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세 번째 패턴이에요. 세 번째 뭐 한다? 그냥 진짜 1, 2, 3, 4 대입한다. 대입해서 좀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해서 규칙성을 찾거나 아니면은 규칙성이 안 나오면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까지 쭉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를 당연히 하면 별로 안 좋고 진행을 할 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n 플러스 1이 an-1 실제로 우리가 접하게 될 때 후문의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일 거예요. 자, an이 짝일 때 an이 홀일 때. 자, 그러면은 이걸 막 진행을 해도 돼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정도는 해주자고. an이 짝수지. 그럼 위의 규칙을 따라 아래 규칙을 따라? 위의 규칙을 따르면 1이 빼지지. 그럼 무슨 수가 돼? 홀수. 그지? 근데 홀수면 무슨 규칙을 따라? 밑에 규칙. 그러면은 몇 배가 돼? 짝수. 그러면 2배가 되니까 무조건 짝수가 되지. 그러면 계속 하나하나 왔다 갔다 거리겠죠. 오케이? 이 정도의 맥락을 파악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A1이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2배하고 1 빼고 2배하고 1 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런 식으로 반복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A5가 7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빼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A4를 뭐 할 수도 있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A1까지 갈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정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정. 안N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역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4는 몇일까요? 38이겠죠. 그럼 A3은?
그지 그렇지 39겠지. 네. 그지 근데 뭔가 이상한데? 어? 30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그지 그러면 37 이건 아니야?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된 거죠. 아. 그지 뭐 이건 내가 지금 막 새거로 만들어 갖고 이상한 거고. 자 아무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저도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그렇지. 있고. 이건 내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요상해졌구만.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봅시다. 내가 AK를 통해 AK 플러스 1을 유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추적을 하고 싶어? 정추적을 하고 싶어요. 정추적. 그러니까 아는 항을 통해 다음 항을 유도할 때 있지. 그럴 때에는 값이 무조건 하나로 결정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이 기준 이 관계식 기준을 AN이 짝수면 1을 빼고 AN이 자연수면 2배를 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짝수는 위에 걸 써야 돼, 아래 걸 써야 돼? 위에 거.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제대로 정의된 게 아닐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추적은 반드시 딱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다음에가 뭐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반면에 역추적은 어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역추적은 얘가 되기 위한 값이 이 규칙에 의해 형성됐을 수도 있고 이 규칙에 의해 형성됐을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얘는 아니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한번 내가 좀 표현을 바꿔볼까요? 짝수면 1을 뺀다. 아니 짝수면 1을 나눈다. 이래볼게. 그리고 홀수면 1을 곱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꿨다고 칩시다. 자 그럼 봐봐. 14라는 애가 A예요. 얘를 만들 수 있는 A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28 이어서 얘였을 수도 있지. 네. 그런데 15여서 얘였을 수도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역추적을 할 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얘가 만약에 2항이 아니면 또 역추적하는 와중에 갈래가 이렇게 막 꺼져나갈 수 얘가 있겠네요. 될 수도 있고. 뭐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하지만 감수 때문에. 만약에 A를 내가 누구로 지정하더라도 얘는 무슨 수임이 확실하니까 짝수. 이렇게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추적은 하나로 역추적은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이렇게 파악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노가다를 하는데 이왕이면 나는 표를 만들어서 하는 걸 좀 추천을 하거든. 지혜.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이 2분의 AN 더하기 N 그 다음에 AN 더하기 EN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AN이 짝수면 위에 거 AN이 홀수면 아래 거. 자 봐봐. 이거에 의해 나오는 결과물은 짝인지 홀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N이 뭐냐 AN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근데 얘에 의해 만들어지는 애는 무조건 짝수. 짝이죠. 짝수요. 홀수 1번 짝수인데. 얘는 그냥 자연수가 나온다는 것밖에 모르지. 근데 얘는 뭐가 나와지는 게 확실해? 짝수. 짝수가 나와지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뒤에다 정추적하는 문제를 넣어놨지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역추적을 한다면 A1이 안 나와있고 역추적을 한다면 내가 어떤 항이 짝수야. 그러면 위의 규칙인지 아래 규칙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둘 다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애가 홀수야. 그럼 무조건 무슨 위에 이런 걸 정리해 놓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야. 걔 홀수항은 역추적할 때 무조건 위에 것만 고려하면 되고 짝수항을 역추적할 때는 얘냐로 두 갈래로 나뉘는 거고. 근데 이런 걸 파악을 안 하면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진다 이거지. 무조건 파악할 수 있어. 그때 다르겠죠 문제마다. 그래서 파악 가능한 애들은 파악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몇을 구하래요? A8을 구하래요. A8. 네. 근데 A1이 1이다가 나와 있잖아. 네. 그럼 정추적 할 때는 항상 이런 표를 좀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1, 2, 3, 18. 진짜 맞출 줄 몰랐어. 너무 이상한데. 4. 자, 그리고 또 가능하면 표 내에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이지. 그럼 일단 몇을 나눠?
1을 나눠. 그리고 누굴 더해? N. n이 이겁니다. 얘를 테스트할 땐 이거고 얘를 테스트할 땐 이거고 얘를 테스트할 땐 이거지. 맞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아래 규칙을 따르고 싶잖아. 홀이지? 그러면 그놈과 얘의 몇 배? 네. 2배 더하기 1을 더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네. 자 그럼 1이야 짝이야 홀이야? 홀이지? 그럼 얘와 얘의 2배 더하기 1은 몇을? 3을 더한다. 그러면 4가 되겠죠? 짝이지? 그럼 몇 나누고? 2 나누고 저걸 더한다. 그럼 4가 되겠죠? 또 뭐고? 짝이지? 그러면 2 나누고 저걸 더하니까 5가 되겠죠? 홀이지? 그럼 얘랑 얘의 2배 더하기 1 9를 더한다. 짝이네요. 그러면 몇 나누고? 2 나누고 더한다. 12 이렇게. 짝이네. 2 나누고 더한다. 12. 짝이네. 2 나누고 더한다.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표 내에서의 규칙성을 파악해 두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연산을 하는데. 그래봤자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노가다입니다. 문제 많이 안 나오겠지 시험. 나와? 많이 나와요. 시간이 노가다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왜 놀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1페이지 수학적 비납법으로 갑시다. 상용 로그표다. 상용 로그가 이거 외워야 돼. 로그 10에 뭘 외워? 18이네. 외우면 이거 바로 풀 수 있어. 맞네. 그냥 바로 풀 수 있겠다. 맞네. 로그 2는 0.301. 아, 이거 뭐야 이거 10까지 외우면 다 외워야 되는데. 로그 3은 0.4. 4771인가 뭐 그런 거. 오. 맞나? 맞아요. 맞지. 아 이게 다야 내가. 이거 4.4요. 로그 4.4 내가 어떻게 알아? 미친놈인가? 로그 10이 진짜 로그 10. 1이지. 오. 아이 안 속아 안 속아. 아 소리 잘하네. 또한 0.9배 아닐까라고. 여기서 또 부랴부랴 표를 찾고 있을 때. 바로 나가죠. 자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 볼게요. 자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법인데 뭐 어떤 특정 정수 이상의 모든 정수에서 그 어떤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증명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 자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걸 다 더한 게 2분의 n 더하기 1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친구 A한테 이렇게 증명을 해줬어. 자,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항의 개수랑 첫 항과 끝 항을 더하면 된다. 등차 수열의 합의 과정을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이렇게 딱 증명을 해줬어요. 실제로 이게 증명법이 맞죠? 네. 근데 여기 있던 친구 A가 오케이 1부터 n까지의 합이 이거인 건 알겠다. 그러면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는 거야. 원래 당연히 어떻게 돼? 그냥 저기다 대신에 그래 그렇지. 네. 우리 시우도 저렇게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이 친구 A가 몰랐던 거지. 용준이 뭐. 아이 조용히 해! 마이 갓. 18분 40초. 영준이 아이. 그래서 이게 표정관리가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1부터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이 또 등차 수열 합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n 프리까지도 알겠어. 그러면 n 프리 그러면 2n까지의 합은 n제곱까지의 합은 이걸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이런 식으로의 이해 설명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그지? 왜냐면 평생 꼬투리를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설명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손절. 자, 이 친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학적 기납법이 탄생했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 친구를 이해시키기에 좋은 증명 방법이다. 약간 이 정도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항이 성립하는 걸 보여줘. 와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 항이 성립한다. 어떤 K라는 항에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기나. 그러고 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이 가정한 식을 이용해서 보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증명 원리가 적용이 되냐면 일단 이 첫 번째 과정에서 몇 항이 성립하는 걸 보였어. 첫째 항이 성립하는 걸 보였지. 그럼 1항은 무조건 성립하네요 이 식이. 그런데 어떤 K라는 특정 놈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다면 얘로 인해 누가 성립하는 걸 보였어? K 플러스 1항이 성립함을 보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1항이 성립함을 보였지. 네. 걔를 토대로 몇 항도 성립함이 저절로 K야. 아니지. 2항 2항이 성립함이 저절로 밝혀지는 거지. 그러면 또 2항이 성립하지. 걔를 토대로 3항. 그러면 아까 친구 A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모든 자연수가 성립하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아 그랬네. K니까 K 플러스 1은 모두 2항이 돼. 그러면은 그 순서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1번 n이 1이면 좌변은 당연히 그냥 1항까지 합이니까 1이지. 네. 그리고 우변은 n에 몇을 넣으면 되니까 1. 1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1이지. 네. 아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몇 항은 성립한다? 1항. 첫째 항은 성립한다가 확인이 됐네요. 자 이제 두 번째 n이 몇일 때? 2. 아니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k까지의 합이 2분의 k 더하기 1일지 아닐지 몰라. 왜냐면 저걸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저걸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일단은 성립한다고 뭐 하자고? 가정.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거지. 성립한다고 치자 이거야. 얘를 이용해서 누구를 보이자고? K 플러스 1부터 몇 가지의 항이? K 플러스 k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이 모임을 보이면 돼. 2분의 아, k 더하기 1, k 더하기 2임을 보이면 그러면은 증명 끝 아니야? 네. 근데 이건 또 바보같이 저기 k 플러스 1이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보이면 이건 이 식을 쓴 거죠. 저게 참인 게 아니잖아 아직은. 저 식을 쓰면 안 되지. 근데 딱 k일 때만큼은 성립한다고 뭐 했어? 가정했지.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되지만 얘는 쓸 수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쟤를 쓴다는 건 n의 k 플러스 1을 뭐 해도? 대입해도 된다 이런 말이지. 근데 그건 안 된다고. 대신에 그냥 이 등식 자체는 뭐 할 수 있다고. 이용할 수 있다고. 걔를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건 저기 마치 k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같은 식이 유도됨을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임을 보이고 싶은 건데 2분의 k 더하기 1, k 더하기 2임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가 뭐인 걸 쓸 수 있어. 2분의 k 더하기 1인 걸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같다라는 것은 저 식을 쓴 게 아니라 이 식만 써서 지금 진행을 한 거잖아. 맞나요? 근데 이게 뭘로 묶여요? k 더하기 1로 묶이죠. 그러면 2분의 k 더하기 1이 되는데 얘는 통분하면 2분의 k 더하기 2가 되니까 k 더하기 1의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게 저기 n에 뭘로 온 거야? K 더하기 그지? 임으로 n이 보일 때도 성립한다.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저 관계식은 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저거 소수. 이해되시나요? 네. 자, 딱 봐도 그래요. 얘기 잘했어. 어디 나오기 쉬워요? 서술형. 서술형에 나오기 굉장히 쉽겠죠? 홀리. 자, 그래서 예제 14번 봅시다. 다양한 그 예시가 있거든. 근데 내가 예제 14번을 딱 찍은 이유는 이놈이 미적분 2에 나오는 어떤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명제라서 웬만한 교과서에 다 소록되어 있어요. 나는 안 배운다는 건가? 가자 열심히 놀아. 수고하시고. 자, 예제 14번 볼 건데 자, 일단 양수 H라고 얘기를 했고 n이 2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에서 1 더하기 H의 n승이 1 더하기 NH보다 뭐함을 보여라? 크다라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부등식이네요. 앞에 있는 방정식과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 n이 몇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인다? 근데 얘는 몇 이상에서 성립하는 걸 보인다? 1이 중요한 거야? 첫째 항이 중요한 거야? 첫째 항.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n이 2일 때. 그럼 좌변이 뭐예요? 1더
1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죠. 우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2h죠. 네. 그럼 좌변 빼기 우변이 H 제곱. 이거지. 그럼 h의 제곱이지. 네. 이게 0보다 크다. 크죠. 왜냐면 h가 양수를 쓰니까 0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로 n이 2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n이 몇일 때 성립함을 가정. k일 때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자.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성립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은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다를 보여야 돼?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h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잖아.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얘는 여기에 뭘 곱한 거야? 1 더하기 H. 그러니까 여기에 1 더하기 h를 곱한 거보다 어때? 크다. 이건 확실하죠? 근데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kh 더하기 h 더하기 kh의 제곱이지. 네. 맞나요? 자,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제일 큰 차이는 방정식은 내가 이 우변형 조절한 걸 계산하면 원하는 애랑 딱 어떻게 나와? 같게 딱 똑같이 나오지. 근데 얘는 얘하고 다르지. 네. 그지? 하지만 1 더하기 kh 더하기 h 더하기 kh의 제곱이랑 쟤를 빼지. 그러면은 뭐만 나와? kh의 제곱만 남잖아. 근데 이건 이상의 자연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지. 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어때? 커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큰데 얘보다 얘가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식이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식과 구하고자 하는 식의 대소관계를 한 번 더 뭐 해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성립한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증명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거냐? 첫째 항이 성립함을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K라는 애가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걔를 이용해서 뭐가 성립한다? 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인다. 그러면 어떤 1항이 성립했는데 어떤 놈이 성립하면 무조건 다음 놈도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2항도 3항도 4항도 이렇게 모든 자연수항들이 뭐한다? 성립한다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방정식 버전 하나, 부등식 버전 하나를 지금 증명을 해봤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